예, 안녕하십니까. 병원 전문 세무법인 진솔의 김규흡 세무사라고 합니다. 지난번 개원을 준비하시는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개원 행정상, 세무상 이슈들에 대해서 자주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강의에 이어서 오늘은 개원을 이미 하신 분들이나 혹은 완전히 초기 단계에서 원장님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들을 개원 초기 행정 단계와 그 다음에 병원의 매출과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비용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시면 이제 자산 구입이나 그럴 때 자금 출처와 부동산 구입할 때 세무조사 이런 걸 두려워하시잖아요. 그럴 때 자주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자주 있는 질문을 중심으로 제가 Q&A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련해 봤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개원 초기 행정 단계에 대한 질문인데, 이쪽은 사실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개원을 준비하신 원장님들과 일부 겹치긴 하지만 또 양수도라든지 그럴 때 이슈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마련해 놨습니다. 우선 초기 행정 단계에 자주 있는 Q&A들이죠. 첫 번째, 의료기관 개설신고에 대한 전반적인 궁금증이 있습니다. 개설신고, 성범죄 이력조회, 소방실사 이런 것들. 결론은 절차 규정이 궁금하시다는 건데, 의료기관 개설신고, 정석적으로 생각하시면 인테리어가 다 돼야 하고 장비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무 늦죠.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 한 70~80% 정도 됐을 때 관할 구 보건소 의학과에 가시면 되고요. 의학과에 가셔가지고 접수를 하게 되면 프로세스 자체가 원장님이 개설신고를 의학과에 접수를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소방서로 서류를 넘기게 될 것이고, 그럼 소방서에서 먼저 실사가 나와서 소방 필증을 보건소로 넘깁니다. 그 사이에 원장님들이 경찰서 가서 성범죄자 이력 조회를 한번 하셔서 그 필증을 보건소에 넘기시면은 그 두 가지 서류, 즉 소방 필증과 성범죄 이력 조회 필증이 다 오면은 이제 보건소에서 실사를 나와서 개설증을 내주게 되는 구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석적으로 100% 다 되고 하면 아무리 빨라야 3~4일 걸리기 때문에 웬만하면 인테리어 70~80%일 때 됐다. 왜냐? 우리가 엄청나게 큰 병원급을 한다. 물론 그러면은 인테리어가 막 3~4달씩 하면은 그럴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로컬급에서는 보통 5주에서 길어야 8주 잡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70~80%면 일주일에서 길어야 열흘 남은 건데, 그 상황에서 개설 신고하시고 신평을 신고하시고 공단 인증서 받고 그 다음에 단말기까지 하시면 어차피 빨라야 일주일에서 열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70~80% 정도 됐을 때 들어가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 보건소 직원이 양수도시 폐업 신고를 해야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제일 자주 있는 게 결국에는 양수받는 원장님의 이슈죠. 저희 치과들이 이제 양수도가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그랬을 때 보세요. 양수도를 할 때 양수받는 원장님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양도하는 원장님이, 그러니까 파시는 원장님이 토요일까지 진료를 하셨다. 나는 월요일부터 진료를 일반적으로는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고 내가 영업권도 내고 양수도 금액도 1억 5천 2억씩 내고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절차를 다 폐업 신고까지 양도하는 원장님 폐업 신고 끝나고 개설 신고하고 사업자 내고 신평원하고 인증서하고 단말기 설치하고 그렇게 버리면 단말기도 기존에 있는 단말기를 그대로 쓸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사업자 등록 번호가 파시는 원장님, 즉 양도하는 원장님하고 별개의 등록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다시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단말기 자체에 선을 딸 필요는 없지만 그 단말기하고 연결된 신한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우리카드에 다 원장님 병원에 가맹점 번호라는 걸 부여받아야 되는데 그게 일주일까지 걸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늦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시냐, 이게 약간 재량인데 정석은 맞아요. 하나의 공간에 두 개의 의료기관이 동시에 개설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보건소에 전화를 하시게 되면 양수도 할 때 보건소 직원은 당연히 끝나면 폐업하시면 오세요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럴 때는 읍소를 하는 거죠. 읍소를. 왜냐면 어차피 공무원들하고 상대를 하는 거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 우리가 양수도로 해가지고 양도하는 원장님이 토요일까지 몇 월 며칠 토요일까지 진료하시면 내가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환자들에 대해서 내가 다 받을 거고, 그 다음에 기존 시설 다 그대로 쓸 거고, 간판도 설령 혹시 바꿀지라도 쓴다고 하시면 되죠. 그냥 혹은 바꾸면 그것만 바꾼다고 가서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하니까 지금 기존 원장님이 계셔도 한 일주일 전이라도 좀 먼저 받아주면 안 되겠느냐 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읍소하면 일주일 전 정도 전에는 받아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직원이. 그러면 그때 가서 보건소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토요일까지 양도하는 원장님이 진료하시더라도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바로 원장님께서 보건소 개설 신고 끝내고, 그래서 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서만 하면서 저희가 바로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고, 신평은 인증서를 다 받는데 크게 날짜적으로 부담이 없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2번은 결국 원칙이에요. 원칙이지만 전화로만 하면 보건소 직원은 당연히 원칙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공무원이니까. 하지만 좀 읍소하고 찾아가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비타오백이라도 한 박스, 그쵸? 사가지고 갖고 가면 일반적으로는 일주일 전에 받아줍니다. 그렇게 하셔야 크게 무리 없이
개설을 진행하실 수 있겠고, 세 번째가 개업 연월일을 정정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뭐 의료기한 개설 신고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뭐 임대차나 이런 걸 통해서 먼저 사업자를 뽑아 드린 거죠. 자, 우선은 개업 연월일 정정은 솔직한 얘기로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원장님들께서 그 사업자가 나오면 그 예정 개업 연월일이 나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업자 등록 번호가 나온 게 중요하지 그 개업 연월일이 11월 15일인지 12월 15일인지는 솔직히 크게 관계는 없어요. 왜냐면 국가 입장에서는 매출은 매출대로 비용은 비용대로 잡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해보니까 실무적으로 이런 경우가 제일 많이 개업 연월일 정정을 많이 하세요. 신용보증기금 받으실 때 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예를 들어서 내년 1월 1일 오픈인데 뭐 사업자를 한 11월에 내놨어. 근데 처음에 내가 닥터론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이 부족해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단돈 1억이라도 끌으려고 했더니 거기서 뭐 사업자가 안 나와야 신용보증기금 1억을 끌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용보증기금에 사업자 있어도 가능은 한데 뭐가 전제되느냐, 신용보증기금에 걔네들이 심사하는 날짜가 있겠죠. 그분들이 심사하는 날짜보다만 뒷날짜로만 하신다면 신보는 다 나옵니다. 약간 이것도 재량권이 있는데, 그래서 닥터론 상담자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실을.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수백의 원장님들을 해보면서 다 안 나온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신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개업 예정일이 당신들 심사 일자보다만 늦게 나와도 된다고 하더라, 한번 알아봐라 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99%, 지금까지 안 된 데는 없었기 때문에 뭐 이 세상에 100%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99% 다 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할 때 실질적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 것이고, 결론은 정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세무적으로 막 매출이 더 잡히고 뭐 매출은 이러지 않지 않겠어요? 오픈 전이니까. 뭐 비용이 비용 쪽에서는 개업 연원인 당연히 땡기는 게 좋습니다. 내가 내년 1월에 하더라도 올해 11월로 잡고 한 달 정도 전거부터 카드를 비용 처리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정정할 때 일반적으로 미룰 때는 신용보증기금이 많더라. 근데 그거는 되더라, 연원일만 심사 날짜 뒤로 미루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로, 개원자금을 내가 근무하면서 모아둔 돈으로 쓰는 게 낫냐, 대출 받는 게 낫냐, 그것도 또 신용대출, 담보대출 따로 있고, 혹은 부모님이 돈 1억 준다는데 결국 어디서 조달하는 게 낫냐. 다섯 번째,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의원에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건강기능식품 판매는 뭐 건기식 말고도요, 그냥 원장님들께서 뭐 하물며 뭐가 있을까요? 뭐 구강 세정제일 수도 있고, 기일 수도 있고, 뭔가 그런 물품들 있잖아요. 물품들을 팔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냐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검진기관 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뭐 검진기관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시면 되고, 서류 같은 거는 공단에 전화하면 다 알려줍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서류를 나열하는 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시점을 잡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 세무사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냐? 일곱 번째, 공동사업 계약서 쓸 때의 뭐 주의점들. 이건 사실 예전 강의 때 있으니까 제가 그때 시간에서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뭐 아내와 경시, 이것도 많이 물어보셨죠. 여덟 번째, 아내와 경시 공동사업이 유리한가요? 페이로 등록하고 경비 처리하는 게 유리한가요? 이건 아내와 개원식뿐만 아니라 두 분이 공동으로 개업할 때도 자주 있는 질문이에요. 두 분의 원점이 있는데, 혹시 한 명을 페이닥터로 빼고 원래 실질은 2인 공동인데 그 페이닥터 빼는 게 낫냐, 뭐 공동으로 가는 게 낫냐, 이런 건데, 9번에 각자 병원 사업자인데 한 층에 데스크랑 입구는 공유 가능한지. 뭐 두 분이 뭐 치과일 수도 있고요. 근데 솔직히 두 분이 각자 사업자를 치과하면 내릴 가능성은 별로 없죠. 10번째로, 면세와 일반 과세 사업자 동시에 할 수 있네요. 어떻게 보면 아까 뭐 치과 물품 파는데 어떻게 하나요? 뭐 아까 건강식품 파는데 어떻게 하나요? 그거하고 비슷한 질문이에요. 결국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원장님, 면세하고 일반 과세 같이 할 수 있습니다. 11번째로, 상가 사서 개원 시 제 이름으로 사는 게 나은가요? 아내나 부모님 등의 이름으로 사서 임대 들어가는 게 나은가요? 진짜 많이 있는 질문 중에 하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여기 제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결론은요, 원장님 이름이 아닌 게 솔직히 낫습니다. 뭐 12번, 사업자 등록증 발급 전에 사업을 시작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상관없습니다. 보통 근데 대신에 그게 있죠. 사업자를 임대차 계약서, 원래 개설신고증이 있어야 되는 거이지만 없이 그냥 뭐 좀 병원 전문을 하고 있는 이런 세무사들이랑 통해서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13번에 뭐 양수도 계약서 쓸 때의 주의점. 이거는 사실 지난번 그 오픈을 준비하는 원장님들 대상으로도 얘기를 드렸지만, 짧게만 말씀드리자면 양수도 계약서를 꼼꼼하게 쓰시는데 내가 거기서 특히나 미수금 환자한테 덜 받은 돈, 혹은 선급금 패키지로 환자한테 끊었다든가, 14번째 임대차 계약서 쓸 때의 주의점도 역시 지난번 강의에 있겠지만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임대료 상한선 같은 거 좀 정해두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동종업종에 대한 임차 금지 규정들이라든가, 15번째 확정일자 대상이 되냐, 그리고 필요서는 뭐냐. 확정일자는 이제 지역마다 다 다르죠.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 기준으로 얼마인지는 이제 중개업자한테 물어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우선 병원 초기 단계에 대한 걸 마치겠고요. 그 이번 이후로 이제 병원 매출과 그다음에 비용, 그다음에 기타 사항들에 대한 질의응답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